대통령이 충주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거주지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익은 전 경찰청장의 합류로 충북지사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현직에 맞서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 넉 달이 지나도록 치료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업체 측이 슬그머니 공장을 증축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충주를 찾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공짜라고 아무나 막 집어가지는 않는다며 이용 대상을 제한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충주시에 위치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생계형 장발장을 막을 수 있다며 조건 없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짜라고 아무나 막 집어가지 않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실제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아무나 와서 막 집어가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이용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굶지 말자는 취지인 만큼 거주지에 따른 제한을 두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이상을 우리나라가 손을 주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그냥드림 사업장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즉석밥과 라면, 조미김 등 2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7명이던 방문자는 지난달 42명, 이달 들어서는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석 달도 안 돼 누적 방문객이 2,000명을 돌파했고 준비된 물량이 동나 대기자만 100명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큽니다. 가정에 필요한 거 이렇게 주신다고 그래서 온 거예요. 너무 고맙고 또 한쪽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첫 방문 때는 조건 없이 물품을 주지만 두 번째부턴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 지원을 넘어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과 연결해 돕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선뜻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충북 5곳 등 전국 107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그냥드림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해 설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새 및 물가를 살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7일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고와 관련해 충주시가 상인들의 영업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충주부시장은 현재까지 20여 건의 영업피해 보상 신청이 들어와 시공사와 보상 대책을 협의 중이며 이와 별개로 피해 지역 가정과 상가에 수도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름 600mm 대형 상수도관이 파손돼 7만 세대가 단수 피해를 본 이번 사고에 대해 충주시는 관로가 굴착공사로 노출되면서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진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에 이은 2단계 충청권 통합이 필요하며 특별시청 소재지는 청주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응덕 이현희 국회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충북이 빠질 경우 대전 충남의 인구는 357만 명 수준에 그쳐 수도권에 대등한 자생적 경제권 형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정부가 충북까지 2단계 통합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선제적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익은 전 경찰청장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야의 대진표가 국민의힘은 3명, 더불어민주당은 4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면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후보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 자격으로 도청 브리핑룸을 찾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일하는 역량을 앞세웠습니다.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충북 발전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에 처음 입문한 참신함과 50대의 젊은 추진력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윤 전 청장의 가세로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현 지사와 조기 사퇴한 조기령 전 충주시장까지 3자 구도가 갖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청주시장이 각각 능력과 경륜, 젊은 도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배 싸우는 것보다는 좋은 나라, 좋은 충청북도 만드는 걸로 아름다운 경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병우 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여성 50%, 청년 10% 이상 참여하는 공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엄태영 충북도당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공관위 구성안이 곧 최고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과 함께 옥석을 가리는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차 특검 추천을 놓고 다시 제기된 이른바 명청 갈등이 청주시장 선거에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자 중 한 명인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전력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법률 특보를 사퇴한 건데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조만간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가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인 윤건영 교육감에 맞서 진보를 표방하는 후보가 벌써 3명인데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 한 명의 진보 주자인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가 충북교육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조 전 교수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서 학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에 맞선 단일화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조 전 교수는 진보 진영의 김성근 전 부교육감과 먼저 단일화한 뒤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과도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단일화를 안 하면 그냥 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조동욱 전 교수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김성근 전 부교육감은 반겼습니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 윤건영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에 대해서는 진보로 볼 수 없다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가진 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그분들께 함께 내놓은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윤건영 교육감에 맞서 3명의 주자가 진보를 내세우며 출마를 선언해 충북교육감 선거는 초반 4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조동욱 전 교수와 김성근 전 부교육감 간의 교감 속에 김진균 회장이 유권자들에게 보수와 진보 어느 쪽으로 각인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윤건영 교육감도 선거 전에 뛰어들기 전인 만큼 각 주자들은 한동안 단일화의 유불리를 따지며 서로를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전 충북도 의원은 인구 3만 명 붕괴 위기를 극복해 군민 실익을 챙기는 실무형 군수가 되겠다며 보훈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박연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보훈군수 출마를 선언하며 청소년과 어르신 15,000여 명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보열 전 부군수는 진천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센터 구축과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청주의 도심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문을 엽니다. 청주 엔포드 호텔은 홈플러스 동청주점과 CGV 율량점이 폐점한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13,000제곱미터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가 입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점 시기는 이르면 올해 12월이며 공사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몰에는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동 소유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통시설 용지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고시가 예정돼 있어 대규모 유통시설의 연내 착공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음성에서 발생한 화학가스 누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가 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지급이 늦어지는 사이 업체 측이 공장 증축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허지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마을을 덮친 화학가스 누출 사고. 71살 김순희 씨는 당시 집안에서 쓰러진 채 7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넉 달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아치 먹고 또 가고. 근데 계속 토하고 속이 메스꺼우니까 토하고. 그러니까 밥을 지금까지 죽을 먹어요. 당시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만 143명. 입원 환자도 32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지급은 더디기만 합니다. 보험사가 관련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액의 절반가량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내고서 영수증 청구해서 50%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영수증 갖고. 근데 그 영수증 50%도 지금 4개월이 됐는데 11장 들어온 게 없어요. 주민건강영양조사 결과는 오는 5월에나 나올 예정이라 추가 보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체 측의 대응은 주민들의 화를 키웠습니다.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피해액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된 합의금은 3억 원 남짓. 업체 측은 뒤늦게 명절 전까지 11억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또 사고 수습이 한창인 와중에 공장 한편에서 증축 공사가 진행돼 군의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하청업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한다, 어떻게 한다, 일일이 보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일일이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조금 무리하게 진행. 보이지 않는 피해도 문제입니다. 파종 시기를 놓친 마늘과 양파 등 후기 작물은 보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그 사이에 우리 대응이 늦다 보니까 피해 구역 설정, 그다음에 저희 음성군에서도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 측은 피해액이 보험 한도인 사고당 50억 원을 넘더라도 자체적으로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공정한 세상과 청주 충북 환경운동 연합 등 청주 지역 5개 시민단체는 오늘 합동 토론회를 열고 MBC 충북 보도로 드러난 수도권 쓰레기의 지방 유입 실태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영웅 청주 충북 환경운동 연합 대표는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를 지방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고 자체 소각 시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생활 폐기물에 이어 산업 폐기물까지 지방으로 밀려드는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픈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어제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는 중에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지자 함께 목숨을 끊으려 모텔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아내가 최근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크루즈를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도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